깊은 밤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죠. 낮게 가라앉은 신음, 억눌린 듯한 숨소리, 그리고 침대 프레임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진동, 작은 이모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벽에 귀를 가까이 대고 말았죠. 그녀는 혼자였어요. 혼자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이모방을 정리하던 중 열린 서랍 속을 보게 되었어요. 그 안에는 분홍빛 실리콘 재질의 물건과 작은 진동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들었던 신음소리가 다시 머릿속을 스쳤죠. 서랍 깊숙한 곳에는 레이스가 달린 검은색 속고 얇은 실크 소재의 란제리도 있었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이모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이혼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온 작은 이모와의 충격적인 동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맞벌이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부산 연제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엄마와 아빠는 항상 바쁘게 일하셨고 나를 돌봐준 건 작은 이모였습니다. 다섯 남매 중 막내였던 이모는 나보다 10살밖에 많지 않았어요. 사례 이모는 철없는 누나 같았죠. 밝게 웃으며 내 손을 잡고 온천 공원을 뛰어다니던 그녀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어린 나는 그런 이모를 몰래 동경했습니다. 함께 놀대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녀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졌죠.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이모가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근처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곤 했습니다. 그때 이모의 손은 따뜻했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좋았어요. 밤이면 이모가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책을 읽다 졸면 이모가 나를 안아 침대에 눕혀주곤 했어요. 그 품이 너무 좋아서 일부러 잠든 척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살 어느 날 이모는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후로 이모는 우리 집에 자주 오지 않았어요. 가끔 명절 때 보면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무뚝뚝하고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이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죠. 남편 몰래 술을 마시고 다른 남자들을 만났다는 소문이 가족들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명절 모임에서 외삼촌들이 수금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결국 이모는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혼 후 갈 곳 없던 이모가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36살의 백수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변한 직장 하나 잡지 못한 채 부모님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었죠. 카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그마저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막내 동생을 거절할 수 없었고 이모는 내 옆방의 짐을 풀었어요. 스스에만의 재회였습니다. 46살이 된 이모는 여전히 어딘가 철없어 보였지만 눈가의 주름과 쓸쓸한 미소가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첫날 밤 이모는 소주병을 들고 내 방문을 두드렸고 우리는 거실 바닥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이모는 예전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이모를 잘 따랐는지 목욕시켜줄 때 부끄러워하면서도 좋아했던 일들을 떠올렸죠.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렇게 시작된 동거는 이상할 만큼 익숙하면서도 불편했습니다. 어린 시절 품었던 그 묘한 감정이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떨림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모는 집에서 편하게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속옷을 입지 않은 채 헐렁한 티셔츠 하나만 걸치고 거실을 돌아다녔어요. 처음엔 눈을 돌렸지만 점점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티셔츠 아래로 드러나는 허벅지의 곡선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는 가슴의 윤곽. 이모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를 꺼낼 때 발끝으로 서면서 티셔츠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아래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게 보였어요. 나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본 것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도 제대로 잠그지 않았어요. 샤워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이모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고 물줄기 소리 사이로 그녀의 실루엣이 문틈으로 비쳤습니다. 반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몸의 윤곽이 시선을 잡아 끌었어요. 물기 머금은 피부, 샴푸, 거품이 흘러내리는 어깨, 허리를 굽혀 다리를 씻는 모습. 나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결국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화장실에서 나온 이모가 타월만 두르고 복도를 지나갔어요.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타월 사이로 드러난 어깨와 쇄골이 선명했습니다. 이모는 드라이어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나는 더듬거리며
내 방에 있다고 대답했어요. 이모는 그대로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타월을 두른 채로 내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드라이어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고 이모의 향기가 퍼졌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책을 보는 척했지만 계속 이모를 훔쳐봤어요. 타월이 점점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욕망은 죄책감과 뒤섞여 가슴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부풀어 올랐어요. 밤이 되면 상황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모가 머리를 말리는 드라이어 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왔고 그녀가 뿌린 향수 냄새가 내 방까지 스며들었어요. 달콤하고 무거운 그 향기는 잠을 쫓아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모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젖은 머리를 넘기던 손길 티셔츠 아래로 살짝 드러나던 허벅지에 곡선 타월만 두르고 내 방에 들어왔던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동경이 이제는 다른 형태로 변해 있었어요. 이모는 여전히 나를 조카로만 대했지만 내 안에서는 금기의 욕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운 채 뒤척이고 있는데 벽 너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바람 소리인가 아니면 TV 소리인가 싶었죠.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낮게 끊어지는 숨소리 억눌린 듯한 신음. 그리고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미세한 진동. 이모의 방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벽에 귀를 가까이 댔어요. 그녀가 혼자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쉬는 날숨 사이로 작은 탄식이 섞여 나왔고 이따금 시트를 움켜쥐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리듬이 점점 빨라졌다가 갑자기 멈췄고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어요. 온몸에 열기가 퍼졌습니다. 침대 시트를 꽉 쥐었지만 손이 떨렸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상이 되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이모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땀에 젖은 이마, 떨리는 입술.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이 시였습니다. 부모님은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어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이모의 방문이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아직 자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망설였어요. 노크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야 할까? 그때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마시는 소리. 그리고 한숨. 이모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나는 결국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물을 한 컵 마시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모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아침을 먹었어요. 전혀 모르는 척했지만 나는 이모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가 내 얼굴이 빨개졌다며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어무렸어요. 이모는 밤에 잘 잤냐고 물었고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잘 잤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모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은 어젯밤에 잠이 안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이모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눈빛이었어요. 벽이 얇아서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이모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괜찮다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고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모는 태연하게 웃으며 어른이니까 이해하겠지 하고 커피를 마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이모가 외출한 사이 청소를 도와달라는 엄마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모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옆 서랍이 반쯤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낯선 물건들을 보았어요. 반짝이는 분홍색 끝에 투명한 젤리 같은 재질의 물건, 작은 진동기, 체온이 남은 듯한 고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모가 밤마다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들었던 신음이 머릿속에 다시 울려 퍼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 안쪽에는 속옷들도 있었어요. 레이스가 달린 검은색 팬티, 얇은 실크 소재의 브래지오, 빨간색 레이스가 달린 것도 있었고 거의 천이 없다시피 한 것도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뻗어졌어요. 부드러운 천의 감촉, 희미하게 남은 이모의 채취,
향수 냄새와 뭔가 더 깊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이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놀라운 반, 당황스러운 반이었어요.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속옷을 떨어뜨리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모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어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모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화를 내지 않았어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며 가볍게 말하며 봉지를 침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몰래 보는 건 좀 그렇지 않냐며. 말했으면 하나 줬을 거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얼떨결에 손에 쥐고 있던 속옷을 내려놓았어요.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이모는 괜찮다며 서랍 안에 다른 것도 봤냐고 물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뭔 걸 부인할 수 없었어요. 이모가 침대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도 남자들 다 본다며 요즘 인터넷에 다 나온다며 서랍을 닫으며 말했어요. 이모도 혼자 사니까 외로우면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모도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담대한 기운도 느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모가 나를 쳐다봤어요. 앉으라는 말에 시키는 대로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이모 옆이었어요. 이모의 체온이 느껴지는 거리였습니다. 이모는 내가 이제 다 컸다며 어렸을 땐 목욕도 시켜줬는데 그땐 부끄러워하지도 않더니 지금은 속옷까지 뒤지고 다닌다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에 소리 들었냐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벽이 얇으니까 미안하다며 조심하겠다고 말했어요.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모는 내가 요즘 여자 만나거나 그런 게 없냐고 물었어요. 30육인데 여자친구도 없냐고,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고,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이모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다들 그렇지. 이모도 그렇고 침묵이 또 흘렀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이모가 천천히 내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이모가 한번 물어볼 게 있다며 솔직하게 대답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모 보고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냐고 물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이모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이 마르고 목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대답 안 해도 된다며 이모가 봐도 알겠다고 말했어요. 이모가 다시 웃었지만 이번엔 웃음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쓸쓸하면서도 뭔가 도발적인 웃음이었어요. 남자니까 그럴 수도 있다며 이모의 손이 내 무릎에 올려졌어요. 가볍게 거의 닿을 듯 말 듯. 하지만 그 작은 접촉이 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이상한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이모가 중얼거렸어요. 이모도 외롭고 나는 젊고 손이 내 뺨을 얼루만졌습니다. 따뜻했고 부드러웠어요. 이모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며 나도 같은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 물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이모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숨소리가 들렸고 향수 냄새가 코를 간지렸어요. 우리 선 넘으면 안 되는 거 알지? 하지만 넘고 싶다고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경계가 흐려졌어요.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이모는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보다 내 앞에서 더 편하게 구는 것 같았어요. 티셔츠 하나 걸친 채로 소파에 앉을 때도 다리를 꼬는 각도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많이 드러났어요. 어느 날 저녁 이모가 술을 한잔하자고 제안했어요. 우리는 거실 바닥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모는 금방 취했어요. 내가 이제 다 컸다며 어렸을 땐 진짜 귀여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모도 그때랑 별로 안 변했다고 대답했어요. 이모가 거짓말이라며 웃었습니다. 이모 이제 늙었다고 주름도 생기고 하며 자신의 얼굴을 만지작거렸어요. 나는 전혀 안 늙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모가 내 눈엔 이모가 아직도 예뻐 보이냐고 물었어요. 대답하기 애매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쁘다고 대답하자 이모는 거짓말이라며 요즘 여자들 다 날씬나고 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허벅지를 툭 치며 이모는 이제 여기저기 다 처졌다고 했어요. 나는 그런 거 아닌 것 같다고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이모가 나를 쳐다봤어요. 내가 이모 몸을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냥 그렇게 보여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모는 내가 컸다고 말했어요. 어렸을 땐 목욕도 시켜줬는데 그땐 부끄러워하지도 않더니라며 웃었습니다. 또 그 얘기였어요. 이모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작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컸으려나. 너무 직접적인 말이었어요. 이모가 한번 봐줄까 하며 장난처럼 내뱉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발끝이 멈췄어요. 이 이모가 농담이라며 왜 그렇게 놀라냐고 웃으며 내 머리를 헝클었습니다. 하지만 손길이 예전과 달랐어요. 조금 더 오래 머물렀고 조금 더 부드러웠습니다. 농담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다시 벽 너머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이모가 일부러 소리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억눌린 신음, 침대가 흔들리는 소리, 짧은 단식, 그리고 중간중간 내 이름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착각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나는 귀를 막으려 했지만 결국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그날 밤의 소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어느 날 밤잠을 자는데 또다시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하고 길게 이어졌어요. 침대가 흔들리는 소리, 억눌린 신음, 그리고 작은 탄식.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이성이 점점 흐릿해졌어요. 복도로 나왔을 때 이모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모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얇은 잠옷만 걸친 채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 아래쪽에 놓여 있었어요. 작게 입술을 깨물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문을 밀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모가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몸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이모가 나가라며 나가야 한다며 손으로 나를 밀어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떨리는 손이었어요. 안 된다며, 우리 이러면 안 된다며 이모가 고개를 저었지만 시선은 나를 피하지 않았어요. 나는 천천히 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도 원하지 말했어요. 이모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건 안 된다고 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손을 더 꽉 쥐었어요. 나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모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이모가 제발이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애원이었어요. 나는 이모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잠옷 너머로 느껴지는 따뜻한 체온.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이모가 작게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에 힘을 풀었어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이모의 손이 내 등에 올려졌습니다. 처음엔 밀어내려는 듯했지만 점점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이모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미친 거라고.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모든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이모의 숨소리가 귀가에 맴돌았고 땀에 젖은 피부가 맞닿았어요. 창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금기를 넘는 순간 죄책감보다 서로를 원하는 욕망이 더 컸어요. 이모는 중간중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정말 나쁜 짓 하는 거라며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어요.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모의 손이 내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고 이모가 작게 물었어요. 나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모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피해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낮에는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조카와 이모로서 행동했어요. 하지만 밤이 오면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이 잠든 후 조용히 이모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혹은 이모가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노크 소리도 없이 살며 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자고 있었냐고 이모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하면 이모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놨어요. 이모의 체온이 느껴졌고 향수 냄새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하고 이모가 어둠 속에서 물었어요.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냐고 물었고 나도 멈출 수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밤을 함께 했습니다. 커튼이 쳐진 창 안에서 침묵과 탄식이 얽혀 하나의 비밀이 되었어요. 이모는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낮에도 자주 웃었고 화장도 더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모 어떠냐며 거울 앞에서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예쁘다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라며 주름 보이냐고 물었고 안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이모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리고 내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가 옆방에 있는데도 그랬어요. 괜찮냐고 묻자 이모는 조카한테 뽀뽀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라며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우리만 아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나갔습니다. 아빠는 야근이었어요. 집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오늘은 조심 안 해도 되겠다며 이모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고 묻자 소리 안 죽여도 된다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모가 웃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거실에서 해본 적 없지 않냐며 물었어요. 여기서냐고 되묻자 왜 무서우냐며 도발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이모를 끌어당겼어요. 소파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TV가 켜져 있었고 뉴스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이모의 신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밤늦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떨어졌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온 겁니다. 왜 벌써냐고 이모가 서둘러 옷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약속이 취소됐다는 엄마의 대답이 들렸어요. 너희 뭐 하냐고 묻자 그냥 TV 보고 있었다고 나는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들키면 모든 게 끝나 가족이 파괴되고 이모는 또다시 쫓겨날 거였습니다. 나도 집에서 나가야 할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금기의 쾌락은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대담해졌어요. 부모님이 집에 있을 때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식탁에서 다리가 스치면 이모가 살짝 웃었어요. 엄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요즘 막내가 밝아진 것 같지 않냐고 아빠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그러게, 웃는 일이 많아졌다며 좋은 일이라고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이모와 나는 시선을 마주쳤어요. 우리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모가 내 방으로 작은 상자를 들고 왔어요. 이거 보라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카메라가 들어 있었어요. 왜냐고 묻자 우리 찍어보자며 나중에 보면 재미있을 거라고 추억으로 남기자고 말했습니다. 위험한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카메라를 켜고 우리는 서로를 담았어요. 이모는 렌즈를 의식하며 더 위험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물었고 좋다고 대답했어요. 화면 속 우리는 낯설었습니다. 금기를 즐기는 두 사람 다음날 함께 그 영상을 봤어요. 우리 진짜 나쁘다며 이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또 보고 싶다고 덧붙였어요. 우리는 공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쥐고 서로를 감시하며 서로에게 중독되어 갔어요. 이모가 외출했다 돌아오면 내 귀가에 속삭했습니다. 오늘 남자들이 많이 쳐다봤다고. 근데 자기는 나만 생각했다고.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나도 이모만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라며. 젊은 애들 보면 눈 돌아가지 않냐고 물었어요. 안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럼 증명해보라며 이모가 도발했고 나는 그 도발에 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전부가 되어갔어요.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이모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우리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이렇게 숨어서 계속 이럴 순 없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냥 불안하다며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키면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안 들킨다고 넌 확신하냐고 되물었지만 나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나도 불안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일단 조심하자고 더 조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하자며 이모가 내 품에 안겼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불안과 쾌락, 죄책감과 사랑 모든 게 뒤섞인 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지만 동시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밤에 무슨 소리 안 들리냐고 어느 날 아침 엄마가 물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되묻자 밤에 뭔가 삐걱거리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아, 그거 내가 밤에 운동한다며 턱걸이 하다 보면 문이 좀 삐걱된다고 거짓말이 술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조심하라며 다칠 수 있다고 엄마는 의심을 거두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이모가 떨고 있었습니다. 들킨 것 같다며 엄마가 눈치챈 것 같다고 말했어요.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로 어떻게 계속 피해가냐며 언젠간 들킨다며 이모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그럼 잠깐 쉴까 하고 물었습니다. 쉴 수 있냐고 되물었고 그래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안 된다며 이모가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쉰다며 이제 너 없으면 못 산다며 집착이었어요.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며칠 동안 이모와 떨어져 있으려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이모 방을 서성했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모가 문을 열어줬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더 조심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오히려 더 대담해졌어요.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이모 방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냥 TV를 보고 있었어요. 뭐 하냐고 묻자 그냥 드라마 보는 중이라고 이모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뭔가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요즘 너희 둘이 많이 친해진 것 같다고 엄마가 말했어요. 당연하다며 조카라고 이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무 친한 것 같아서라는 엄마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언니 무슨 소리냐며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 이모가 웃으며 넘겼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간 후 이모가 나를 돌아봤어요. 이제 정말 위험하다며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답 좀 해달라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만둬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 없었어요. 못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나도라며 나도 못 그만두겠다며 이모가 울먹이며 나를 껴놨어요. 우리는 파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피할 수 없는 파국의 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밤 나는 이모 방에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부모님이 잠든 후였어요. 우리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이렇게 계속 숨어질 순 없지 않냐고 언젠간 들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방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엄마가 서 있었어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점점 붉어졌어요. 너희 뭐 하는 거냐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가 황급히 일어났어요. 엄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치라며 조카를 어떻게 하냐며 아빠가 놀라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자 엄마는 이 미친 것들이라며 소리쳤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난리가 났어요. 엄마는 울면서 소리쳤고 아빠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짐 싸서 나가라고 엄마가 이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모는 미안하다며 정말 미안하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면 다냐며 넌 내 동생이라며 어떻게 내 아들을 이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엄마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모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쌌어요.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를 우겨 넣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가 나한테 나쁜 짓 한 거라고 아니라고 대답하려 했지만 엄마가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이모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엄마의 욕설을 뒤로하고 울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쫓아가려 했지만 아빠가 붙잡았어요. 가만히 있으라며 문이 닫혔습니다. 이모가 떠났어요. 그날 밤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엄마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아빠는 거실에서 한숨만 쉬었어요. 나는 내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이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미안하다고, 이모가 나를 망쳤다고 제발 잘 살라고, 이모 걱정은 하지 말라고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이모는 연락이 끊겼어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하지만 나는 매일 밤에 빈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면 아직도 이모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 벽을 쳐다봤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모의 신음, 웃음, 숨소리 모든 게 아직도 그 안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 여름은 끝나지 않았어요. 내 안에 영혼이 남아 있었습니다. 금기를 넘었던 그 뜨겁고 위험한 나날들 후회하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 없어요. 잘못된 거였지만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이었으니까. 이모 없는 삶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 빈자리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모를 찾기 위해 애였어요. 외삼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이모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모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모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차가웠어요. 엄마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아빠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침묵만 흘렀어요. 나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부산역 근처를 지나다가 이모를 봤어요. 아니, 이모 같은 사람을 봤습니다. 작은 카페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카페로 뛰어 들어갔지만 그 사람은 이모가 아니었어요.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이모의 빈방에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모가 두고 간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향수병 하나, 헤어핀 몇 개,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내가 어렸을 때 이모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손천 공원에서 찍은 거였어요. 이모가 나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나는 이모의 품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의 순수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그날 밤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밥을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아빠도 가끔 나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모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밤마다 꿈에 이모가 나왔습니다. 이모가 웃고 있는 꿈, 이모가 울고 있는 꿈, 이모가 떠나가는 꿈.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어느 날 외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가 대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잘 지내고 있다고,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주소를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지만 외삼촌은 이모가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며 거절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외삼촌에게서 쪽지 한 장이 왔습니다. 거기에는 대구 중구의 한 카페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외삼촌이 몰래 알려준 거였습니다. 주말에 대구행 기차를 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모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보고 싶었다고 해야 할까?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아늑한 카페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모가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이모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외삼촌이 알려줬다고 대답했어요. 이모는 한숨을 쉬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커피를 내려주며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어요. 나는 괜찮다고 취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모도 잘 지내냐고 물었어요. 이모는 그냥 그렇다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고생했을 거라고, 나는 아니라고, 내 잘못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모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른이 조심했어야 했다고, 자기가 나쁜 거라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침묵만 흘렀어요. 결국 나는 일어섰습니다. 이제가 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물었어요. 행복하냐고. 이모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살고 있다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나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잘 지내라고 이모가 말했어요. 이모도라고 대답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부산역에 내려 집으로 향했어요. 엄마가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냐고 물었지만 나는 그냥 친구 만나고 왔다고 대답했어요. 엄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밤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모와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렸을 때 손을 잡고 공원을 뛰어다니던 모습, 이모가 동화책을 읽어주던 밤들, 그리고 금기를 넘었던 그 뜨거운 여름.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금기를 넘은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이모는 떠났고 나는 그 여름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갈 겁니다. 어떤 사랑은 이루어져선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욕망은 억눌러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금지된 것일수록 더 끌리고 위험할수록 더 탐하게 되는 게 사람의 본성인지도 몰라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마음 한편에 항상 이모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가끔 대구 쪽으로 출장을 가면 그 카페 앞을 지나갑니다.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요. 이모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그 여름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그날 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모 이야기도 꺼내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 엄마의 눈빛에서 슬픔이 보입니다. 막내 동생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명절이 되면 더 그래요. 5남매 중 1명이 빠진 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나는 이제 10,000원이 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고 얼굴에 주름도 생겼어요. 하지만 그 여름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이모의 향기, 이모의 웃음소리, 이모의 채운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후회하냐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 순간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을 테니까. 금기를 넘은 대가로 나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삶의 가장 뜨거운 순간을 경험했어요. 어떤 사랑은 이루어져선 안 됩니다. 어떤 관계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금기를 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죠.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인 것 같아요. 나는 그 여름을 평생의 짐으로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 때문에 더 신중하게 살게 되었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모도 어딘가에서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 여름을 기억하며 후회하며 하지만 동시에 살아가며 우리는 서로를 잊을 수 없지만 만날 수도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치어야 할 대가인 거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가끔 생각합니다. 이모도 지금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운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가는 법을 배울 뿐이죠. 부부 관계, 가족 관계, 인간 관계, 모든 관계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나와 이모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혹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죠. 성숙한 어른이라면 욕망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금기를 지킬 줄 알아야 하고 관계의 경계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해요. 나는 그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과 욕망, 금기와 도덕.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쉬운 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성숙한 부부 생활,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해서는 경계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금기는 지켜져야 하고 욕망은 올바른 방향으로 승화되어야 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댓글에 7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